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이처셀이 좀 더 강하게 밀렸죠. 네, 한 5%대 낙폭이 발생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여러분 왜 발생을 했느냐? 결국 세 가지 부분에서 일단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전체 시장 구도에서 삼성전자 쪽에 쏠림,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 있는 거, 그리고 수급, 네, 이 부분이 작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뭐 RMAT 건으로 인해서 BT 미팅 하는 거 가속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BT 미팅에 악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악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이 주가를 좀 눌렀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급작스럽게 또 낙폭이 이렇게 깊으니까 많이들 상심하신 그런 상태인데 한번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서는 승부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짜 어렵습니다만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한 사안이나 정보나 그 사인은 제가 텔방에서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압박 요소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 걔네만 오르고, 삼성전자가 내리면 나머지들은 더 내려버리고, 네, 이런 시장의 정서가 참 얄궂습니다. 그죠? 네,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맥기가 쏠려서 결국 마무리된 것이 시장을 일단 그쪽으로 쏠리니까 바이오 쪽이 좀 힘을 역시 못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두 번째로 5월 15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 나온 점, 네, 이런 점들이 이제 화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세 번째로는 수급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외인 때문에 그렇다, 외인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외인이 9만 3천 주 매도를 때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목격을 하고 계시다시피 이제 기관 애들, 특히 그 이 금융투자 얘네들이 계속 연달아서 순매도를 때리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더 화근이 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은 감 잡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참고로 해서 보면은요, 자,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가 5월 24일 기준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17만 주 정도 나왔죠. 근데 실제로 외인 움직임을 보면은 9만 3천 주 정도, 요 정도의 순매도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외인이 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로 팔고 또 뭐 따로 뭐 사고 뭐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 기관도 이 비차익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 물량까지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로 잡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외인 비차익 매도에다가 기관 비차익 매도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전체 비차익 매도가 17만 주 순매도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외인들이 그 요즘 나쁜 매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다가 팔고 사다가 팔고 아직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기관보다 원만합니다. 다만 이제 기관은 계속 팔아 제끼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를 누르는 게 외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공매도냐? 공매도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되는 양은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체킹을 하고 있듯이 어, 보유 잔고로 볼 때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200만 주 근처에서 공매도 잔고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밀린 거 아닙니다. 공매도 때문에 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잔고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인 때문에 밀린 거 아니야. 외인 때문에 밀린 거 아닙니다. 공매도도 아니고 외인도 아닙니다. 기관, 금융 투자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달아서 매도 치니까 결국 이제 압박에 밀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금융 투자 기관은 왜 자꾸 매도를 하는가? 모르죠, 뭐. 우리가 기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기관 애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스타일입니다. 약간의 리스크만 있어도 잘 알아요. 종목을. 어떤 일개 종목을. 그런 속성이 나타나서 기관이 매도를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 불확실성이나 기대 이런 것들을 크게 갖질 않거든요. 그죠? 좀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앞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 미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기관은, 금융투자는. 또 금융투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ETF, 개인의 ETF 매수가 들어오면 금융투자는 사게 돼 있고요. 개인의 ETF가 해당 ETF, 해당 섹터 ETF를 매도하면은 금투는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쪽,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그 시장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거 팔아서 뭐 반도체도 사고 뭐 그런 행태를 금투가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ETF가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금투도 주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올랐으니까 그게 뭐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은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런 건의 이유 때문에 금투가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런 주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 동안에 얼마나 매수하고 얼마나 팔았느냐.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이걸로 볼 수밖에 없죠.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0만 주 샀다가 한 저 160만 주, 170만 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남은 거죠. 샀던 것의 절반은 팔았던 겁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이 사가지고 사는 시점부터 사실 주가가 내려왔죠. 내려왔으니까 사실 손절매도 나온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인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네이처셀의 주주 입장에서는 금투가 파니까 우리도 팔아야 된다. 막 이런 논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이어 BT 미팅이 있잖아요. 가족 승인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런 기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내려온 데다 대고 내려가는 대로 매도를 참 때리기도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수급이라는 게 기관이 뭐 또 계속 팔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제 5월 15일에 실적 발표일 지나가면은 이 이슈가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인이 지금 현재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나가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당히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거래소 쪽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등치 큰 놈들 엄청 매도 때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변하면 이쪽으로 또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속 승인이라는 가능성이 아직 없어진 거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좋은 전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좀 안타까운 하루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방에 초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이나 실시간 정보나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승부주를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승부주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되는 시장인데, 자, 찌질한 종목에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적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대폭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에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 내지 30배.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순이익은 한 4, 6배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런 실적을 낼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자,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그죠? 거의 뭐 생바닥이죠. 생바닥에서 이제 위쪽으로 분출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월봉도 역시 뭐 더
플랫하죠. 더 플랫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모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대폭 턴어라운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 잠깐 보면 자, 요거죠. 네,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작년 대비해서 대폭 실적 호전의 원년이 되는 거예요. 원년식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턴어라운드 될 때 엄청 랠리를 하죠, 여러분. 실적이 단순히 그냥 좋아지는 거, 이거보다도 턴어라운드 될 때,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할 때는 엄청난 강도 있는 상승이 나타나는 게 주가입니다. 근데 이제 대폭 실적 호전의 원년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작년에 실적이 처져 있어가지고요. 2 내지 30배 정도 올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이죠. 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4배에서 6배 정도. 그리고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은 6년 만에 랠리 초입이라는 거죠. 네, 6년 만입니다. 1, 2년 만도 아니고 6년 만에 랠리 초입이기 때문에 대형 시세를 낼 수 있다. 근데 이미 시세가 오른 게 아니고 생바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멘텀이 있다. 네, 여러분 이게 일단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고요. 수급 관계를 보시면은 빨간 게 외인이고 초록색이 기관이죠. 메이저가 쭉쭉 하고 있죠. 네, 이미 시작을 했는데 주가는 아직 안 떴다. 크게 안 떴다. 자, 그러면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네, 주가는 생바닥이다 이거죠. 자, 요런 그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패시브 액티브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 놓고 하실 수 있어요. 투기 아닌 투자에 최적합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턴어라운드 되는데 중소형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금을 그 많이 그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요. 기간은 뭐 1 내지 3개월. 네, 그 정도 수준. 목표 가격은 한 더블 정도.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요 종목 꼭 하셔야 됩니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매수 시기, 중간에 ES, 매도 시기, 비중, 뭐 이런 부분 전부 계속 케어를 지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드릴게요. 꼭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다. 감사합니다.